하원 감독위원회가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아버지 조 바이든에게 매달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며 군사 지원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직 대사까지 역임하면서 40여 년간 연방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쿠바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일리메일과 JL 파트너스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 GASF가 2024년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인당 $10,000씩 수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토요일 미국의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구인 공고 비율이 21%에 달했다며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력 시장이 기울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1,5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시카고시가 남부국경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겨울철 베이스 캠프로 조성하고 있는 대형 천막촌 공사가 오늘 중단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동남부 한인사회에 있었던 로컬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자신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달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오늘 헌터 바이든의 사업체인 오아스코 PC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매월 지급금을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은행 기록은 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통해 확보됐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은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사업 계좌인 오아스코 PC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회사 그리고 기타 수상한 단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의 일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Now, Hunter Biden's legal team and the White House's media allies claim Hunter's corporate entities never made payments directly to Joe Biden. We can officially add this latest talking point to the list of lies. Today, the House Oversight Committee is releasing subpoenaed bank records that show Hunter Biden's business entity, Owasco PC, made direct monthly payments to Joe Biden. This wasn't a payment from Hunter Biden's personal account, but an account for his corporation that received payments from China and other shady corners of the world. 헌터 바이든은 현재 오아스코 PC 법인 계좌를 탈세 및 기타 심각한 범죄에 사용한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조 바이든이 가족들의 해외 사업 거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의 오아스코 PC 법인 계좌에서 조 바이든에게 지급된 돈은 대통령이 가족의 영향력 행사 계획을 알고 참여했으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패턴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관들이 조 바이든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법무부는 용감한 국세청 내부 고발자들이 나서고 연방 판사가 내 새끼 양형 거래를 거부할 때까지 바이든 가족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20개 이상의 유령 회사를 확인했으며 바이든과 그 관계자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 바이든을 브랜드로 내세워 2,4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대통령은 아들에게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주 감독위원회가 조사관으로부터 2018년 조 바이든에게 4만 달러짜리 수표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자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이메일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CEFC 차이나 에너지의 계열사인 노던 인터내셔널 캐피털 홀딩스가 500만 달러를 송금해왔고 헌터 바이든이 중국인과 합작 투자한 허드슨 웨스트 3rd로 그 돈이 들어갔으며 이 회사에서 오아스코 PC로 40만 달러를 보낸 뒤에 다시 오아스코 PC에서 제임스 바이든 내외가 운영하는 회사로 15만 달러가 전달이 되고 그중에서 이들이 5만 달러를 인출한 뒤에 4만 달러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흔적이 나타납니다. 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며 군사지원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오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며 지금 이 순간 조달할 수 있는 마법의 자금은 없다, 돈도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 국장은 지원이 끊길 경우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무릎을 꿇고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야 한다며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20일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614억 달러 군사 지원과 대만 등 인도 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원공화당은 지난달 2일 우크라이나를 뺀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발의해 가결 처리했고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 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정책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매체 샬시 오늘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매체에 푸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방문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실무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상이다라며 유용한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두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원국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석유 생산량을 하루 총 22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픽터 마누엘 로차 전 주 볼리비아 미국 대사를 간첩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인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쿠바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바 정부의 미국 정보 수집 임무를 지원했습니다. 로차 전 대사는 이를 위해 1981년에서 2002년 국무부에서 비공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의 미주 담당 국장 직책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국무부 퇴직 후에도 2006년에서 2012년 쿠바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로차 전 대사는 쿠바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 요원에게 지난해와 올해 반복적으로 자신이 40여 년에 걸쳐 쿠바를 위해 일했다고 진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이 대화에서 미국을 적으로 지칭했으며 쿠바 정보기관에 있는 지인들을 동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과 JL 파트너스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는 모두 2020년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고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요 경합 지역으로 2024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애리조나주 유권자는 39%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34%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20%는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고 나머지 6%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후보가 더욱 접전 중인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36%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5%는 다른 후보를 선호하고 9%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JL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 제임스 존스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여전히 흑인 유권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대학 졸업 학력자들을 지지층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는 히스패닉뿐 아니라 흑인 유권자 그룹과의 격차마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세 번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는 응답자의 37%가 바이든을 지지한 반면 32%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유권자 4명 중 1명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6%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인 GASF가 2024년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GASF는 올해 총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0,000씩 총 $50,000를 장학금으로 수여할 계획입니다. 동남부 지역에서 한인혈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중에서는 최대 금액입니다. GASF는 한인혈통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웃과 지역사회 및 미국 전역에서 시민활동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알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동남부 지역 5개 주에 거주하는 2024년 졸업 예정자로 GPA 2.8 이상 자원봉사 활동 기록을 갖춰야만 합니다. 채점은 비한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50%, 학업평점 10%, 추천서 3개에 각각 10%씩, 또 가계소득 및 재정적 필요 10%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채점 기준에서 보는 것처럼 GASF는 미국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와 기여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웹사이트 greatamericanscholarship.org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토요일 미국의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부인 공고 비율이 20%를 넘어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작은 사업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탄탄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냉각된 노동시장과도 대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자리 웹사이트 짐 리크루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폴락의 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 9월 전체 채용 공고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0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또 9명 이하 사업장의 채용 공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채용 공고가 모두 줄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원격 고용이 확산하고 미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설립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직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폴락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입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올해 세 번째 정리해고에 나서 직원의 17%인 약 1,500명을 추가로 감원합니다. 다니엘 리크 스포티파이 최고 경영자는 오늘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은 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스포티파이가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둔화와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의 스포티파이는 운영, 혁신,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끊임없는 수완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며 군살 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고 대상자는 약 5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 또 휴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정리해고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회사는 지난 1월에는 600명, 6월에는 2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시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겨울 베이스 캠프로 조성 중인 대형 천막촌 건설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늘 시카고 남부 브라이튼 파크에 조성 중인 이주민 겨울나기용 천막촌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2일 부지 환경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과거 공장지대였던 천막촌 건설 현장의 토양에서 독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공개한 후 일리노이주 환경당국이 우려를 제기하자 프리츠커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WGN 방송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초대형 천막촌은 성역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시가 작년 8월 이후 급속히 유입된 2만 5천여 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직 경찰서와 공항, 로비 등에 머무는 2천여 명을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9월 사설업체 가다월드와 2,9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혈세 낭비, 주민 안전 우려, 토양 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천막촌 조성에 반대해 왔습니다. 불법 입국자 수용소 조성 문제를 놓고 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존슨 시장과 당국을 토지용도 지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 환경평가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지연되자 시 당국은 지난달 28일 건설 자재를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29일 전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중순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에모리 의대 김태영 명예교수가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이 새로운 변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코리안 페스티벌 은행계좌 인수임기가 마무리됐고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 새 로컬 한인사회 소식을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뛰기도 했던 아마추어 마라토너이자 시인 겸 평론가로 활동하는 김태형 에모리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마라톤과 얽힌 자서전적 수필집 마라톤 은인들 그리고 나의 천사들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바카스 마라톤 클럽이 주관한 출판 기념회에는 약 15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김 박사의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축사자들 중에는 7살이었던 지난 2005년 한국의 국립암센터에서 김 박사의 치료를 받아 생존한 심주희 양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김 박사를 영웅이라고 밝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김태형 박사님을 떠올리면 제 삶의 큰 영웅 중에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2005년 처음 김태형 박사님을 한국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김태형 박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병원에서
마음껏 두 발로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김태현 박사님의 마라톤처럼 나에게 가슴 뛰게 하는 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밖에 나가 달릴 수 있다는 그 감사함 자체, 이 책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일상 속의 작은 영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최선호 바카스클럽 회장, 민수종 전 한국민주평화연구소장, 이국자 애틀란타 한국학교 이사장, 수지킴 은퇴 간호사, 주중광 조지아대 명예교수 등이 축사했습니다. 김태형 박사는 자신이 쓴 책을 읽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님! 제27대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한오동 회장단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회장은 한인 상공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타민족 상공회의소와의 교류 확대, 정치인 및 관공서 인사 초청 세미나 및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활성화 지원, 상공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7대 상공회의소는 변화와 혁신, 변화를 리드하는 애틀란타 비즈니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취임식 행사에는 일본과 베트남계 상공회의소도 초대돼 다국적인 교류 행사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급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2023년 코리안 페스티벌의 최종 결산 인수인계식이 지난 토요일 애틀란타 한인회관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미셸 코페 총괄 본부장은 32,665달러 15센트가 잔고로 남아있다는 은행 명세서와 함께 회계장부, 책북, 은행카드, 지출 품위서, 영수증 등 재무자료 일체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한 모든 수입 잔액과 자료가 코페 조직위원회에서 한인회 측으로 이전을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코페 조직위는 공식 활동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와 협조로 저희가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이 한인회에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저희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내년 코리안 페스티벌에 작은 시드머니가 돼서 좀 일찍 준비하고 일찍 시작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이미셸 본부장은 내년 코페 조직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가 지난 2일 애틀란타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4사분기 정기 모임을 갖고 송효남 회장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여봉연 회장은 이임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특별히 애틀란타 둘루스 소재 화이트채플 메모리얼 가든에 미주 최초로 충혼비를 세운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임기를 회상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하오기는 애틀란타 둘루스 묘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하늘 높이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 벅찬 감동의 물결은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협회기를 이양받은 송효남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월남 참전 전후의 묘지가 조성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후의 묘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우들의 수건 사업인 묘지를 조성하여 우리 전우들이 함께 영면할 수 있는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병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노병의 그 소박한 꿈들을 이뤄나시길 기원합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유공자회는 현재 1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는 맷 리브스 주하원의원, 최종희 보훈영사, 오영록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 이홍기 애틀란타 한인회장, 장경섭 제양군인의 미 남부지 회장, 유진철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등이 축사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하원에서 지금 예산안을 통한 백악관이 지금 또다시 해외에다가 돈을 퍼줘야 된다라고 지금 의회를 압박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지원 자금 요청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었죠. 우크라이나 지원은 곤란하다. 일단 이스라엘 지원 먼저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었던 것이었는데 액수가 지금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는 614억 달러를 주자고 했고 이스라엘에는 143억 달러를 주자고 했으니까요.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 하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액수도 훨씬 작고 훨씬 더 성공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스라엘 전쟁 지원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우크라이나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원을 통과를 시켰었는데 얼마 전에 상원에서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 협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어차피 바이든 테이블로 올라가더라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긴박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111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지게 생겼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예산국장이, 백악관 예산국장이 하원 의장한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1110억 달러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20억 달러 정도 되는 정도의 예산안이 실제로 얼마가 어디에 쓰이고 얼마가 어디에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까지 공화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공화당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연방정부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감찰팀이 있긴 하나 하지만 이 감찰팀이 감찰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액수는 크고 집행되는 액수는 큰데 실제로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 감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서 감찰부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다가 보내주는 이 액수가 워낙에 덩어리가 크니까요.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왜 한 개의 부서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별도의 감찰팀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으로밖에는 안 비춰지는 것이고요.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었을 때는 그나마 감사 보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깜깜이 그냥 눈먼 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진 않을 것이다. 하기는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존슨 의장은 보내기는 보내되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내자라는 입장에서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입장이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존슨 의장이 어떻게든 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돈 못 보낸다라고 강경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보내긴 보내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에 선회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 처리하겠다. 이 말랑말랑한 기득권층 공화당원들하고 민주당하고 합세해가지고 타협해서 이 예산을 처리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을요.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쪽에서 시끄러운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이크 존슨이 굉장히 기독교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는 거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보내주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이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인데요. 스왈웰 기억나시죠?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이제 중국에 팡팡하고 놀아났던 이 스왈웰 하원 의원이 이 X, 그러니까 지금 옛날 트위터, 이 X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축출당했는데 다음번은 케빈 메카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예언가도 아니고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 조지 산토스가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축출됐으니 민주당원들은 뭐 당연히 똘똘 뭉쳐서 반대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케빈 메카티가 어차피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의장 자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의회에서 축출당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공화당 내분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이간질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에릭 스왈웰이라는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 원래 문제가 많았던 의원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 축출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 자격을 상실해야 되는 1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중국 스파이하고 놀아났던 전력이 다 전 국민이 다 알게 돼 있는 이런 상황.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만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쫓겨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케빈 메카티 전 하원 의장이 쫓겨날 거다라고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해서 쫓겨났느냐? 결국은 우크라이나 쪽 예산, 전쟁 지원 예산을 막으려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하려고 하다가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났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보내는 걸 막을 것처럼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면서 상당히 많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분노하거나 혹은 자괴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휴전협정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중재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중재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나토가 힘을 잃었으니까 힘을 잃고 미국도 제대로 지원 못하고 나토가 힘을 잃어서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와서 얘네들이 협상을 하자, 뭐 전쟁 휴전안을 제시를 하고 뭐 이런 거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해외를 좀 나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수배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협정에 가입
가입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바깥 나라들을 자꾸 돌아다니는 그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이런 그 여유로워진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려고 하는 그 협상에서 러시아가 지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휴전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군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자를 내면서도 버텨왔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돈을 계속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위험하고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좀 더 신중하게 본인의 처신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하고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다른 여론조사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이 제가 지금 눈길을 끕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이 오히려 이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 크기로 앞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성 유권자층이 바이든한테 몰표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그룹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닌 제3의 후보군들이 상당수 표를 가져가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others, 그러니까 제3의 후보자들이 23%나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후보자들이 15%를 가져가고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뭐 20%를 가져가긴 합니다만 여기는 워낙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 후보군이 23%를 가지고 가면서 트럼프의 지지층이 오히려 줄어들고 바이든의 지지층이 건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그 주별로 제3자 후보진이 어느 정도까지 그 표를 가져가느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선을 잡을 수 있느냐 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선을 잡을 수 있느냐의 그 박빙의 차이를 판가름짓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뭐 여성층이냐, 백인층이냐, 뭐 유색인종, 흑인 유권자들, 히스패닉 유권자들 이런 식의 인종별 유권자들 혹은 뭐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학력 기준으로 유권자들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요번에 대선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그러한 학력 기준이나 성별 기준이나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 제3자 후보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현실에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관심을 끌게 되겠습니다만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죠. 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계속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 Real Clear Politics라든가 아니면은 그 538 같은 데서 이 여론조사를 종합 평균치를 내는 이러한 그 평균치의 흐름을 지금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데일리 메일, 그러니까 약간 우편향 매체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뭐 좌편향 유권자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 둘의 대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바이든의 탄핵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법정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혹은 만에 하나 그 법정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건 우크라이나건 결국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제 정세 그리고 전 세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